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학생이 누가 나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누구더라? 거기 질문했었죠.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데리베이션 하는 도중에 해봤더니 베셀 펑션 오브 제로스 오브 베셀 펑션이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는데 그걸 계산하다 보면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이다. 그래서 베셀 펑션의 데피니션하고 어긋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거가 사인이더라도 같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증명할 수가 있다 라고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걸 풀어봐라.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저거를 막 증명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가지고 수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코사인의 성질과 지금 알고 있는 그 성질만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당연히 같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코사인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값을 갖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면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수식으로 뭘 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것만 노려만 봐도 풀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내용이다. 그죠? 자,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좀 썸머리를 해보면 이제까지 여러분들 많은 걸 배웠어요. 많은 걸 배웠는데 뭘 배웠냐면 첫 번째로 large scale 채널 모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large scale 채널 모델에는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로 path loss와 두 번째로 shadowing. 그쵸? 그거를 large scale 채널 모델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long term 채널 모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long term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average 한 값에 대한 채널 모델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거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냐면은, 우리가 아우티지에 대한 확률. 그쵸? 아우티지 확률. 코채널 인터피어런스라는 것도 배웠고, 그래서, 디파인 하기를 내 desired 시그널에 received 시그널. 그 received 시그널은 어떤 시그널이었냐면은, 로컬 민. 그쵸? 로컬 민 값과 노이즈 파워의 레이시오가 어떤 스레스홀보다 작으면 우리는 서멀 노이즈에 의한 아우티지가 발생했다 라고 정의를 했었고, 또 두 번째로 또 다른 아우티지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은 나의 received 시그널 파워, 즉 로컬 민 값이 코채널 인터피어런스에서 오는 그 코채널 인터피어런스의 모든 그 파워의 합의 비율 값이 어떤 스레스홀보다 작으면 또 코채널 인터피어런스에 의해서 아우티지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때 이야기했던 large scale 채널 모델에 있어서 아우티지 프로바빌리티는 어떻게 보면 롱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 에버리지 값이 어떤 값보다 작다, 크다, 그거에 대해 아우티지 이야기를 한 거다라는 거죠. 그쵸? 반면에 그 아우티지는 발생이 하지 않았지만 인스턴테니어스하게는 아우티지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인스턴테니어스한 파워 값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쵸? 금방 한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해하죠? 그쵸? 표정이 이해하시고 뜨는 것 같은데 이해하죠? 이해 못하면 한번 그냥 손 들면 아니면 나 이해 못한다 이렇게 조금 사인을 주면 내가 다시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해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달리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한 번 더 설명하라고? 그죠. 그러니까, 코채널 인터피어런스,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아우티지 그 확률에 있어서의 전에 우리가 아우티지 확률을, 이렇게 디파인하고 했던 거는 어떤 디파인이냐면,
로컬 민 값이, 그러니까 received signal power는 또는 그거를 채널 게인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transmit signal에다가 h of t라는 fading 팩터가 곱해져 가지고 여기에 노이즈가 섞여 가지고 오잖아요. 그쵸? 노이즈는 일단 뒤로 빼고, 노이즈는 없다고 치고, 요 시그널 파워만 보면은 이거의 제곱한 값이 이제 그 트랜스밋 시그널의 파워 값이 될 텐데, 이 h of t가 없다라면 일정한 요 크기를 가질 거다라는 거죠. 이 파워 값은, 그 에버리지 파워 값은. 그런데 이제 요거는 h of t가 없었을 때 이야기인데, 실제 채널이 있다 보니까, 채널이 있어가지고 무선 채널이 있다 보니까 현상이 뭐가 있냐면은 패스 로스와 더불어 쉐도잉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이제까지 배웠던 멀티패스 페이딩이 있어요. 스몰 스케일 페이딩이 있어요. 스몰 스케일 페이딩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얘가 시시각각으로 이러한 파워가 와야 되는데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변하는 파워가 온더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변하는 파워가 온다라는 거죠. 그쵸? 이 빨간 선이 나타내는 값을 쓴다라면 뭐라고 쓸 수가 있겠냐면 이 S of T의 파워를 내가 P라고 놓는다라면 이 S of T를 P라고 놓는다라면 이 레벨 값이 P가 될 텐데 그죠? 이 P 값은 어떻게 보면 received signal power, S of T의 received signal power니까 이 안에 어떻게 보면 무엇이 들어갈 수가 있냐면은 path loss까지 감안한 received power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 PR이라는 received power를 받는데 실제로 나는 fading이라든지 그런 거가 없다면 PR 정도의 파워가 올 것이다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매 순간 변하는 이러한 파워가 오겠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오는 이유는 이제까지 배웠던 멀티패스에 의해서, 멀티패스 페이딩에 의해서. 그래서 이 빨간색 파워를 계산해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안 나오는, P, T, H of T의 제곱, 이러한 파워가 있어서 오는데, H of T의 제곱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이거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떠한 형태를 띠냐면은, 렐레를 따르거나, 라이시아를 따르거나, 낙가감이 M의 형태로 모델링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 빨간 선의 에버리지 값을 계산을 해봤더니 에버리지 값을 계산해본 값이 어디냐면은 이 검정색하고 같았으면 좋겠는데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약간 다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엡실론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엡실론만큼 다르겠고 요 팩터를 나타내는 거 뭐냐면 바로 쉐도잉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이 무슨 값이 될 거냐면은 로컬 민 값이 되겠다라는 거죠. 질문, 그러면 이 검정선은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표시를 하는 게 적절할까요? 여기 검정선 이렇게 반듯하게 있는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지 적절할까요? Area Min. 검정선은 Area Min이라고 말을 해야지 적절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 전에 우리가 초창기에 우리가 이 공부를 했었을 적에 large scale fading 채널 모델을 했었을 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쉐도잉을 공부했었을 때 그때 아우티지 확률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요 오메가 P 이 빨간 것의 에버리지 값 오메가 P가 노이즈 스펙트럴 노이즈 파워로 나눈 SNR 값이 어떠한 스레스홀드보다 작을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우리는 서멀 노이즈에 의한 아우티지 프로버빌리티라고 정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초창기에 하지만 이거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의 이 확률적인 이야기가 될 때고 하지만 여기 이 시시각각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스레스홀드를 이 평균값보다 약간 더 낮게 요 정도보다 밑에가 들어가면 우리가 스레스홀드가 아우티지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죠. 여기 요거 그렇죠? 이것보다 리시브드 시그널 파워가 더 낮으면 아우티지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면 이 빨간색은 아우티지가 발생했나요? 안 했나요? 빨간색은 안 했죠? 이 빨간색이 아니에요. 빨간색 미안해요. 이 파란색은 발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로컬미는 발생을 안 했죠? 그런데 다른 로컬에서는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엡실론만큼 달라져가지고 그거를 확률적으로 보자는 건데 이 빨간색은 시시각각으로 발생을 하죠? 계속해서.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아우티지 프로바빌리티를 이제 이 멀티패스 페이딩을 배운 상태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성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첫 번째 어떤 경우냐면 로컬 민 값이 아우티지로 떨어졌을 그 확률, 좀 large 스케일적인 아우티지 프로바빌리티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을 테고, 두 번째는 그것과 별개로 인스턴테니어스하게 얘가 아우티지로 떨어질 그 확률, 그쵸? 그거는 무엇이냐면 요 값이 어떠한 스레스홀드 값보다 낮아질 확률, 요거를 만약에 확률로 구할 수 있다라면 이거는 인스턴테니어스 아우티지 프로바빌리티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 텐데 그 다음 주에 할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공부하면 좋은데, 오늘 배울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 H of T를 어떻게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려고 제너레이션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할 때 얘를 컨티뉴어스 타임이 아니라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제너레이션 할 거예요. 어떻게 제너레이션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 내용을 배우면 블락 페이딩 모델이라는 모델을 우리가 세우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블락 페이딩 모델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무선통신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나와 있는 문구 중에서 뭐라고 많이 쓰냐면 assume that the channel is block fading, 아니면 뭐 channel is modeled as a block fading, 뭐 그런 식으로 써놔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거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내용을 보면 그래서 블락 페이딩 모델을 쓰는 거가 너무나 아주 프랙티컬리 아주 당연한 일일 수 있겠구나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몇 가지 무선통신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터미널로지스, 그러니까 어떠한 용어들, 어떤 멀티패스에서 나오는 데피니션들을 오늘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패스로스를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마 여기까지 수업을 못 할 것 같은데, 패스로스 모델,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 패스로스 모델을 다시 한번 백해가지고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알았죠? 이러한 순서로 오늘 수업을 할 텐데, 질문. 아까 제일 처음에 그렸던 직선이 해리엄이 뭐죠? 이 PR, 여기 제일 처음에, area mean. 근데 저희 해리엄이 공부할 때 엡실론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지 않았어요. area mean 했을 때, 패스로스랑 비슷한데 제 포함했다고 그때 엡실론 area mean은 로컬 mean의 평균값이죠. area mean은 그 안에 엡실런이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냐면 제로민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서? DB 도메인에서. 그쵸? 제로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DB 도메인으로 나타낸다라면 패스로스에 의해서 에어리아 민을 기준으로 해서 엡실론만큼 지역마다 거리가 똑같더라도 평균한 파워 값이 조금씩 다르다 이거죠. 그죠? 그 다른 정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시했냐? 엡실론이라고 표시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걸 DB로 해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려봤더니 가우시안 한 분포도를 따라두고 정확하게 우리가 가우시안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가 쉐도잉의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그림을 그렸던 거는 처음에 그렸던 이 검정색 PR이라고 하는 부분이 area mean이라고 한다라면 어떤 로컬에서 측정한 이 area mean은 어떠한 거리, 똑같은 뭐 D라는 거리에서 area mean이라고 한다라면 똑같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파란색은 이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 쉐도잉 엡실론이 양수로 이때는 작용을 해가지고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파란색은 똑같은 거리에 있는데 이 에어리아민하고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example. 이해됐어요? 자, 이 멀티패스 페이딩 샘플을 제너레이션 하고 싶어라 해요, 이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제너레이션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H1, H2, H3, 이렇게 제너레이션을 하고 싶은데, 이것들이 어떻게 제너레이션 됐으면 좋겠냐면, 인페이즈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을 해보면, J나 2파이 FM 타우가 나오도록. 그렇게 제너레이션을 하고 싶어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에서 오늘 배우는 거가 문제가 뭐지라는 걸 이해를 못하면 끝날 때까지 뭐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금방 한 이야기를 내가 문제를 디파인을 했는데 그 문제의 디파인이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모션을 취해줘. 다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알았죠? 자, 오늘 할 거는 무엇이냐면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H of T는 HIT 플러스 J HQ of T 우리가 이렇게 쓴다 그러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면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그 너무너무도 중요한 일종의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과정인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짜고 무엇인가를 다 뭐 새로운 걸 내놓으면 어널리시스를 해가지고 이거가 맞다라는 것과 더불어 시뮬레이션 했더니 어널리시스하고 아주 정확하다라고 해서 나의 어널리시스를 맞춰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채널을 우리가 제너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떻게 이런 것과 어떻게 쓰일 거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런 QPSK를 보낸다라고 합시다. 이 4개 중에서 하나의 심볼을 보낸다라고 합시다. 그렇죠? 어느 순간에 n이라는 시간에 at t는 심볼 타임 nt에서 AN은 S3가 선택이 됐어요. 비트가 0001 11 10이 돼서 어제 비트가 11이 와가지고 S3가 at time t는 nt에서 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S3에는 그 인페이지 텀과 쿼드로처 텀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예를 들어 이 값이 마이너스 D고 이게 마이너스 D라면은 이 값은 마이너스 D, 마이너스 JD 이런 거가 보내지겠죠? 이 시그널들이 컴플렉스가 어떻게 보내지느냐 코사인, 사인이 바로 컴플렉스를 나타내는 거죠. 코사인 값이 리얼 텀이고 사인 텀이 사인 2파이 FCD가 이미지너리 텀이 돼가지고 코사인에 이거에 곱해지고 사인에 이게 곱해져가지고 합치는 시그널이 보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내지는데 먼저 이 펄스 쉐이핑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내질 거냐 아까 그대로 해본다면 dp of t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 fct 마이너스 dp of t 사인 2파이 fct 이러한 시그널이 t는 nt부터 nt 플러스 1 n 플러스 1 t까지 듀레이션 동안 이 시그널들이 보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t는 컨티뉴어스 타임이에요. 그렇죠? 컨티뉴어스 타임이기 때문에 이걸 시뮬레이션 할 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t에 대해서 제너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요것을 제너레이션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D에다가 HI T일 때니까 T는 NT. 요거가 인페이지에 곱해질 거고, 그 다음에 요거가 이렇게 Q페이지에서 곱해진 상태에서 요 시그널을 내가 받아보고 디텍션 할 때 요거를 인페이즈, 이것을 쿼더러처 이렇게 받아봤을 때 얘를 보고 이 넷 중에서 어떤 건지를 나는 디텍션 하는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뮬레이션 한다면 QPSK에서 채널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성능이 얼마나 될까라는 걸 하려고 한다면, 여기다 한 가지 더 한다면 가우시안 노이즈를 합쳐야 되겠죠. N1, N2 가우시안 노이즈를 합친 결과를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AWGN 채널에서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하고 싶다면 이걸 없애야 되겠죠. HI와 HQ를 없애고 마이너스 D 플러스 N1, 마이너스 D 플러스 N2를 보고 요 하나, 둘, 셋, 네 개하고 가장 가까운 거를 매출익을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게 보냈다라고 디시전을 내리는 그러한 매틀랩이나 C나 그런 코드를 짜가지고 하면은 시뮬레이션 값이 쫙 비트에러 값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선 채널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심볼 시간 t는 n 플러스 1t에서는 봤더니 n 플러스 1을 봤더니 s1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는 d 하고 d 인페이지 쿼더러처 텀 이게 보내질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hi n 플러스 1의 t 이게 곱해질 거고, 여기에다가는 hq n 플러스 1t 그 다음에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가 이런 식으로 한 거를 보고 또 나는 디시전 하는 매트릭에다 돌려가지고 어떤 게 보냈는지 또 디시전을 내릴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N1과 N2는 AWGN이기 때문에 가우시안 샘플을 제너레이션 하면 돼요. 가우시안 샘플. 그 다음에 이 HINT, 그 다음에 요 HIN 플러스 1T, HQNT, HQN 플러스 1T도 만약에 렐레이 채널이라고 한다라면은 가우시안이죠. 그쵸? 그때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센트럴 리밋 티어렘에 의해서 인페이지와 쿼더러처의 각 그 페이딩 팩터가 가우시안을 따른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리베이션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HINT가 가우시안 제로 오메가 P 오버 2 뭐 이런 걸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 하려면 얘를 가우시안 샘플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곱해주면 돼요. 이만큼의 베리언스를 갖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도 그렇고 가우시안이고. 그런데 왜 얘는 문제가 될 거냐면 이 N1과 N2 여기 있는 가우시안 노이즈들은 시간에 따라서 전혀 코릴레이션이 없어요. 즉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어떻게 될 거냐면 N1 타우는 시간의 어떤 어떤 레깅을 말을 하잖아요. 디퍼런스를. 이 값이 N0 over 2 델타 타우가 0일 때만 어떤 값을 갖고 떨어져 있으면 다 0인 코릴레이션이 없는. 그쵸? 그러한 가우시안 샘플을 제너레이션 하는 거는 일단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고, 이미 솔루션들이 나와 있어요. 솔루션들이. 예를 들어, 매틀랩을 보면 저렇게 uncorrelated 된 이러한 샘플을 제너레이션 하는 거가 그냥 한 줄도 몇 글자 안 되는 걸로 하면은 뭐 10,000개를 제너레이션 해라. 그럼 10,000개가 딱 제너레이션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안에 그 제너레이션 하는 알고리즘들은 너무 쉽게 이미 확률 이론에 의해서 나와 있고 그 확률을 프로그램에 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스킵을 하고, 이러한 샘플을 제너레이션 하는 것은 또 N1과 N2가 서로 uncorrelated가 되는 가우시안 샘플을 제너레이션 하는 건 아주 쉬운데, 지금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은 어떠한 샘플을 제너레이션 시키고 싶냐면은 HI와 HI의 오토 코릴레이션 값이
이렇게 되도록 가우시안 샘플을 제너레이션 HI와 HQ를 제너레이션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한 샘플을 제너레이션 하는 방법은 그 통신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리서치의 큰 토픽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무선 채널을 보다 현실적으로 또 좀 더 이론적에 더 완벽한 이 샘플들을 제너레이션 하자. 그래야지 나중에 시뮬레이션 해도 이게 정말 현실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중요한 리서치 토픽 중에 하나였는데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지만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캐테고라이제이션을 나눠보면 필터드 가우시안 노이즈, sum of sinusoid methods, 그다음에 multiple faded envelope 뭐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 첫 번째 방법인 필터드 가우시안 노이즈 이거 하나만 수업 시간에 이제 우리는 배울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쪽에 깊이 리서치를 할 때 필요에 의해서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필터드 가우시안 노이즈는 뭐냐면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를 제너레이션 되면 먼저 그 블락 다이그램을 설명할게요. 위에 있는 것만 먼저 설명을 할게요.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그러니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는 제너레이션 하는 거가 너무 쉬운 일이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렇죠?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를 제너레이션 하면 얘를 로우 패스 필터링을 시키면 얘는 화이트이기 때문에 오토콜레이션 펑션이 이러한 아까 여기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 델타의 함수.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지난 자기 바로 앞에 거하고의 코릴레이션도 0인 그런 샘플이 제너레이션 되는데 이 로우 패스 필터링을 통과시킴으로써 똑같은 가우시안이 나오지만 오토코렐레이션 펑션이 J나 2파이 FM 타우가 나오도록 이러한 로우 패스 필터를 우리는 만들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의 목적이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쿼드로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를 제너레이션 시키는데 이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에 제너레이션 된 샘플들을 W2라고 놓는다면 이 W2는 W1하고 서로 아주 코릴레이션도 없고 인디펜던트한 W2를 우리가 제너레이션 할 수 있다라고 칩시다. 실제로 이건 너무나 쉬운 일이다라는 거죠. 제너레이션을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면은 나오는 HQ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해보면 이 값도 2분의 오메가 P J나 2파 FM 타우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을 갖도록 나는 이 로우 패스 필터를 제너레이션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J를 곱해서 나온 거가 이제 최종적인 H of T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 로우 패스 필터는 어떻게 제작을 할 거냐면 어떻게 제작이 되어야 하냐면 이 로우 패스 필터를 지난 HI와 HQ는 2분의 N0 J나 2파 FM 타우 이러한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있어야 되고 이 HI of T는 또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되어야 되고 제로민 2분의 오메가 P인 베리언스를 갖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되어야 되고 HQ of T도 제로민 2분의 오메가 P의 베리언스를 갖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로우 패스 필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우리는 디스크리트 타임 버전으로 샘플을 제너레이션 하기 때문에 시간 KT일 때 제너레이션 된 것을 여기 이렇게 썼어요. HI 인페이지 템에서 KT에 제너레이션 된 거 HIK 디스크리트 타임 버전의 어떤 레프리젠테이션이죠. Q도 마찬가지로 KT 때 제너레이션 되는 이 샘플을 HQK라고 이렇게 노테이션을 이렇게 썼어요. T는 시뮬레이션 스텝 사이즈. 그러니까 내가 시뮬레이션을 매 시간 T마다 제너레이션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심볼 타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그려보면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제너레이션 된 거가 W1K가 있고 얘가 로우 패스 필터를 지나치면 HIK가 나오는 거죠.
쿼드러처에서도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제너레이션 된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샘플 W2K가 로우 패스 필터를 지나면 HQK가 나오게 되어서 여기다가 이미지너리를 취하면 토탈 어떠한 채널이 K일 때 토탈 채널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W1K와 W2K는 인디펜던트 화이트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라는 걸 우리 첫째 그거는 너무 쉽게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W1, W2고 얘네들은 서로 코릴레이션이 전혀 없다. 그쵸? 가정이. 그리고 W1K는 제로민 시그마 제곱인 베리언스를 갖게끔 우리가 제너레이션을 할 것이고 W2K도 제로민 시그마 제곱의 베리언스를 갖는 가우시안 샘플을 제너레이션 할 텐데 W1과 W1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해 보면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W1K일 때와 W1K 플러스 N만큼 지났을 때 서로 간의 코릴레이션을 재봤더니 N이 제로일 때만 시그마 제곱값을 갖고 나머지는 0인. 그러니까 서로 코릴레이션이 없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샘플들하고. 이러한 특성을 갖는 이 W1K는 우리가 쉽게 제너레이션 할 수 있다. 계속 쉽게 이 어썸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W2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오토 코릴레이션을 갖고 또 한 가지 둘 간의 크로스 코릴레이션. 크로스 코릴레이션은 항상 0이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W1K와 W2K는 어떻다고요? 쉽게 제너레이션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노트북이 있거나 학교 컴퓨터에서 학교에 있는 뭐 PC실에서 액세스가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노트북이 있다라면 학교에 그 포탈 들어가서 그 인터넷 디스크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매틀랩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매틀랩을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그게 인스톨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틀랩 그 회사 매스웍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에 아이디를 만들고 그 아이디 만들 때 여러분들 학교 계정 있죠. 학교 계정 korea.ac.kr로 끝나는 이메일을 가지고 그 계정을 만들어야 돼요. 계정을 만들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서버에서 그 매스웍 그 매틀랩 회사에서 다운로드를 받는데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이제 설치가 가능하죠. 학교 그 인터넷 디스크 서버에 들어가면 설치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 설치 방법을 보면 조금 약간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있지만 우리과 정도 들어온 실력이면 충분히 그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매틀랩 3.0였을 때 처음 써봤거든요. 지금 매틀랩 201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4까지 나온 거예요. 14까지. 3부터 시작해 14까지 나왔는데 뭐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계속 그 숫자가 바뀌는데 아무튼 그 여러분들이 받고 써보면 처음에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지 한 몇 번 써보면 이게 계산기보다 더 편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전혀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여러분들 많이 해보기를 바라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가 있어요. 랜드N. 그러니까 그냥 여기 뭐 칠하는 곳에 랜드N 이렇게 쓰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W1이라고 씁시다. W1 이렇게 제너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십, 백천만, 만 개의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가 이 W1에 저장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데 어떠한 형태로 저장되어 있냐면 매틀랩은 매트릭스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by 하나, 둘, 셋, 넷, 다섯 1 by 10,000의 매트릭스 사이즈로 그러니까 벡터죠. 벡터의 그러니까 로우가 하나의 로고 만 개의 칼럼의 그 형태로 W1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W1 첫 번째 로우에 다섯 번째 샘플 하면은
여기에 이것 중에서 5번째 거가 이렇게 딱 그 값이 나올 거예요. 이걸 쳐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이거를 살짝 고쳐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사이즈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2 by 10,000의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가 생성되는데 서로 다 인디펜던트한 그런 샘플들이 해서 내가 여기서 W1은 W의 이 첫 번째 로우에 있는 모든 샘플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요. W2는 W의 두 번째에 있는 모든 샘플들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면은 W1, W2가 여기서 말한 이러한 형태 특징을 갖는 W1, W2를 나는 제너레이션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매틀랩에서. 알겠죠? 저거를 여러분들한테 마음 같아서는 해보고 숙제로 내보고 시험까지 내보고 싶어요. 매틀랩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거가 처음에 이 매틀랩이 갑자기 학교에서 서버를 만든 다음에 그 예고가 되지 않은 거라서 지금 조금 수위 조절을 하고 먼저 숙제 먼저 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테스트를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매틀랩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 다운로드 그 파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매틀랩 기본적인 거를 다운로드 받으면 이런 건 웬만한 건 다 돼요. 그 모든 것을 다운로드 받으면 한 사람이 그 소프트웨어 값이 한 2천만 원? 한 사람이 2천만 원의 소프트웨어를 혼자 쓸 수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격으로 따지다 보면. 그 정도의 아주 비싼 그 소프트웨어예요. 그런데 자,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아까 쉽게 제너레이션 할 수 있다. W1K와 W2K야.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로우패스 필터를 잘 디자인해서 요 값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로우패스 필터를 잘 제너레이션 해서 이것과 이거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2분의 오메가 p j나 2파이 fm 타우가 되도록 로우패스 필터를 제너레이션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로우패스 필터를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면 가장 간단한 형태의 퍼스트 오더의 로우패스 필터를 쓸 거예요. 퍼스트 오더의 로우패스 필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그림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W1이 제너레이션 됐으면 여기에다가 1-z만큼의 어떠한 값이 곱해지고 알겠죠? 이 z가 뭔지는 모르겠고 하나의 파라미터가 될 텐데 1-z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이게 더해지는데 뭐하고 더해지냐면 그 전에 제너레이션 된 거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된 거를 한번 딜레이 시켰으니까 그 전에 제너레이션 된 거가 되겠죠. 전에 제너레이션 된 거를 z만큼 곱한 거하고 더해진 거. 자, 이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HIK 플러스 1번째의 인페이지 텀은 z 곱하기 HIK 더하기 1-z W1K 새로 제너레이션 된 화이트 가우시안 HQK 플러스 1도 K 플러스 1번째 Q 채널의 레일레이 그 샘플도 어떻게 제너레이션 될 거냐면 그 전에 제너레이션 된 HQ, K에다가 Z를 곱하고 1-Z만큼 새롭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로 그 제너레이션 된 요거를 곱해줘가지고 하면은 HQK를 나는 HQK 플러스 1을 저런 식으로 제너레이션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코릴레이티드 된 샘플을 얻을 수 있을까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죠? 코릴레이티드가 되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전 거 샘플하고 지금 현재의 샘플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코릴레이션이 없다라는 것은 아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처럼 코릴레이션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제너레이션 한 거하고 그 전에 제너레이션 된 것들하고는 전혀 상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한다라면 지금 현재 제너레이션 된 거가 그
그 전에 제너레이션 된 거하고 얼마만큼의 상관도가 있을까요? 이것만 본다라면 제타만큼의 상관도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어떠한 새로운 샘플들에서 영향을 1-에서 제타만큼 상관도가 있는 새로운 샘플들은 이 정도의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제너레이션 된 거는 이 제타를 어떻게 내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전 샘플과의 상관도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질문. 그 전의 샘플하고 상관도가 있게끔 나는 제타를 만들어야 돼요. 이 제타가 결국에는 J나 2파이 FM 타우만큼의 영향력을 똑같이 먹일 수 있도록 제타 값이 정해져야 되겠다라는 거죠. 가능하면. 그렇죠? 그러면 제타는 일단 무엇의 함수가 되어야 될까요? 제타는 그 안에 타우, 오케이, 타우, 또 하나 FM, 도플러 프리퀀시, 그렇죠? 만약에 도플러 프리퀀시가 높다라면 제타 값은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작아야 된다. 맞죠? 왜냐하면 FM 값이 도플러 프리퀀시가 크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채널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지금 받은 시그널하고 그 전에 받은 시그널하고 상관도가 되게 적다란 말이죠. 되게 적기 때문에 지금 받은 샘플하고 전에 받은 샘플하고의 상관도 양은 이 제타 값에 의해서 어떻게 좌우가 될 텐데 이 제타 값도 작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관계가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제타에 대한 느낌을 알겠죠. 자, 문제는 이 제타를 어떻게 정할 거냐라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로우 패스 필터라고 말을 해요. 이거를 실제로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그려보면 로우 패스만 통과시키는 필터가 돼요. 자, 일종의 이건 평균을 취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평균을 취하는 거하고 조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평균을 취하는데 어떤 평균을 취하냐면 이것도 보면 HIK도 그 전에 따져보면 제타 HIK-1 플러스 1 제타 W1K-1 이 곱해진 거가 요거가 될 거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뒤로 계속 넘어가면 W들의 어떠한 계속들의 어떠한 그 웨이티드 썸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더한다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평균에 가까워지는 어떠한 우리가 작용을 하는 거와 똑같아요. 숫자가 뭐 1에서 막 여러 가지 1에서 10까지 쫙 나열되어 있는데 걔네들을 다 더하면 55. 한 가지 값을 갖잖아요. 한 가지 값으로 딱 수렴하는 거와 똑같아요. 즉 평균을 정해가지고 이 베리에이션이 없어지는 거죠. 다 더해버리면. 그렇죠? 그 전거하고 더해가고. 베리에이션이 없다라는 것은 이 변화량이 적다라는 것은 어떤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한다라는 결론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로우 패스 필터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거의 트랜스퍼 펑션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를 인풋값 x라고 하고 여기 인풋값 y라고 한다면 이 중간에 나온 것을 네모 박스로 해놓고 블랙 박스로 해놓고 y는 x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식을 한번 세워보면 y는 여기 들어오는 거가 여기 제타만큼 한 거에다가 g 트랜스폼을 하기 위해서 딜레이는 z의 인버스라고 쓸 수가 있고 아웃풋 값이 y에다가 z 인버스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1-제타만큼 x가 곱해져 가지고 올 텐데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y로 묶고 x로 해가지고 x분의 y의 어떠한 트랜스퍼 펑션을 구해보면 인풋과 아웃풋 간의 관계를 보면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폴이 몇 개예요. 폴은
분수에서 분모값이 트랜스포 펑션 분모가 0이 되는 것의 개수를 말한단 말이죠. 그죠? 몇 개 나오냐? 하나 나온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first order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폴의 개수에 따라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의 Z 대신에 2의 J 오메가를 대입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푸리에 트랜스폼 형태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바꿔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 앰플리튜드 리스판스를 그려보면 로우 패스 필터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로우 패스 필터고, 그거를 굳이 이렇게 수식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값을 보면은 일종의 평균 값을 취하기 때문에 로우 패스 필터링을 취하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저 제타를 이러한 로우 패스 필터는 너무너무 많이 쓰이고 있는 필터 중에 하나예요. 너무너무.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다가 하나 더 해가지고 딜레이를 2개 단 것. 그러니까 여기다 꼭지를 하나 더 빼가지고 딜레이를 달고 여기 제타 대신에 제타2를 곱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썸한다. 그런다면 폴이 2개가 나와가지고 세컨 오더가 될 거예요. 그럼 파라미터가 더 많아지죠. 그렇죠? 그렇게 했고 오더를 점점 늘릴 수가 있어요. 오더를 그렇게 늘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제일 간단한 이 first 오더를 로우 패스 필터를 사용할 거고, 저 first 오더 로우 패스 필터 이러한 형태는 꼭 여기 제너레이션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쉽게 이것을 임플리멘테이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로우 패스 필터에 대한 네모 박스 많이 봤을 거예요. 그거를 실제 시스템에서 구현할 때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써요.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성능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더 좋게 한다고 해서 성능이 개선되는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면 이걸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제타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제타를 과거 거를 기억하는 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1-제타는 뭐냐면 과거 거를 잊어버리는 정도의 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타를 forgetting factor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forgetting factor.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정도의 양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필터 구조, 로우 패스 필터 구조는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런 구조가 first order low pass 필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게 한다라면 인페이지와 쿼더러처를 각각 이렇게 first order low pass 필터링을 만들어서 한다라면은 W1K가 1-제타만큼 곱해지고 그 앞에서 제너레이션 된 거를 제타만큼 곱해갖고 둘이 더하면 인페이지의 K 플러스 1 타임 때에 샘플이 제너레이션이 되고 쿼더러처 턴도 똑같은 형태로 제너레이션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타를 어떻게 우리가 놓아야 될 것이냐.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타 안에는 아까 말했던 여러분들이 타우라는 것도 들어가 있어야 될 테고 또 FM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어야 될 테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냥 그 정도의 우리가 사전 지식을 가지고 한번 데리베이션을 그걸 하려고 그래요. 자, 이 제타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 거냐면 첫 번째로 여기 나오는 알파 K는 뭐냐면은 이거의 엔빌롭,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해갖고 루트를 씌운 것을 내가 여기 있는 알파 K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알파 K는 렐레이 디스트리뷰티드 되도록 제너레이션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둘 간에 이루는 페이즈는 PK는 탄젠트 인버스 HIK와 HQK가 이루는 각도, 이 각도는 유니폼리 디스트리뷰티드 되도록 제너레이션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고, 그렇죠? 자, 스태티스티컬리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다 맞는지를 이제 하나씩 점검을 해나갈 텐데, HI 인페이지의 K번째 것은 그 전에 제너레이션 된 K-1번째에다가 제타를 곱하고 새롭게 제너레이션 된 IID한 가우시안 샘플에다가 1-제타만큼 곱한 거가 인페이즈, 쿼더러체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러면 W1K와 W2K는 아까 말한 대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고 제로민 값을 가지고 있고 시그마 제곱의 베리어스를 가지고 있는 가우시안 샘플들이다라는 거죠. W1K와 W2K가. 먼저 첫 번째 샘플
첫 번째 샘플은 여기에서 0을 대입을 하면 이게 그 전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샘플은 무조건 W10와 W20와 각각 같다라고 놓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놓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보면 이제 두 번째 거를 볼게요. 0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여기 0 했으니까 1. 1은 그 전에 0, 그 전에 제너레이션 된 거에 제타만큼 곱해지고 1-제타에다가 이제 W11 새롭게 제너레이션과 곱해지잖아요. 그 전에 제너레이션 된 여기 0인 거는 W10 가우시안, 1-제타에다가 가우시안. 그러니까 두 개의 가우시안 썸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두 개의 가우시안 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HIK도 가우시안이 되겠다라는 거죠. HQK도 마찬가지로 가우시안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자,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가우시안의 PDF는 민 값하고 베리언스 값만 알면은 우리가 모두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의 민 값과 이거의 베리언스 값을 구해 볼게요. 민 값과 베리언스 값이, 첫째, 민 값이 얼마가 나와야지 좋을까요? 민 값이 얼마, 자, HIK, HQK는 웨일레이 환경에서 나오는 그 채널 값이란 말이에요. 그 HIK를 생각해 보면은, HI of T를 생각해 보면, sum of C and cosine PNT였어요. 그거와 센트럴 리미트 시스템에 의해서 무엇으로 우리가, 특징을 지을 수 있다고 그랬죠? 센트럴 리미트 시스템에서 HI of T가 가우시안. 가우시안인데 어떤 가우시안? 제로민 2분의 오메가 P인 베리언스를 갖는 가우시안.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HIK는 일단 가우시안은 통과했으면 이거의 민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겠어요? 얼마가 나와야지 좋겠어요? 0. 이거의 베리언스는 얼마가 나와야지 좋겠어요? 2분의 오메가 P. HQK도 마찬가지죠. HQK도 제로민을 갖고 2분의 오메가 P의 베리언스를 가져야지 되겠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안 된다라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첫째, 여기 잘못 썼네요. H인데 R이라고 썼는데 이 HIK의 민값이 MI라고 놓고 여기 R이 아니라 H입니다. 그 다음에 HIK의 베리언스 값은 시그마 I 제곱이라고 내가 놓는다라면, 그렇죠? 이제 민하고 베리언스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금방 그 전 페이지에서 말한 것처럼 HIK와 HQK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왜냐면은 두 개의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PDF는, 즉 HIK와 HQK의 PDF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민값과 베리언스만 알면 된다. 그래서 민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R이 아니라 H, 여기 다시 민값을 계산을 해보면 HIK의 민값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제타 곱하기 그 전에 제너레이션 된 거. 그런데 이것도 랜덤 밸류이기 때문에 익스펙티드를 취하고 플러스 1-제타 W1K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W1K는 이미 제로민의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아까 제너레이션 했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인 제타 곱하기 그 전에 제너레이션 된 HIK-1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테니까 요거를 잘 보면 HI, K는 제타 곱하기 HIK-1. 그러면 expected value of HIK-1은 뭐하고 같겠어요? 이 관계를 보면서 뭐하고 같겠어요? 이 값은 뭐하고 같을까요? 제타 곱하기 HIK-2하고 같겠다라는 거죠. 관계를 보면. 그래서 제타 제곱 HIK-2. 그렇게 해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제타의 여기 K승 HI0라고 쓸 수가 있는데, HI0는 제로 번째, 첫 번째 된 샘플은 가우시안 아까 W10라고 같다라고 했으니까 W10는 제로민이기 때문에 이 민값이
바로 제로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 이해돼? 자, 이제 베리언스를 한번 구해볼게요. HIK의 베리언스는 이거 제곱한 거에 민값에서 민값의 제곱을 뺀 건데 민값이 제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곱한 것의 평균값을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HIK는 아까 말한 대로 제타 HIK-1 플러스 1 제타 W1K의 제곱이 되니까 이제 이거를 쭉 전개하면 4개의 텀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타 제곱, HI 제곱 K-1 두 개 곱하니까 2제타, 1 제타, HI K-W1K 플러스 1 제타 제곱의 W1K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 이걸 이제 하나하나 나눠서 써보면 제타 제곱 밖으로 끄집어내고 HI 제곱 K-1 나오고 2제타 1 제타 2의 HI K-1 W1K 1 제타 제곱 2의 W1 제곱 K. 일단 이 값은 뭐겠어요? 시그마 제곱이라고 말을 했어요. 아까 W1 제곱 K의 민값, 베리언스 값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처음에 우리가 그 시그마 제곱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시그마 제곱이라도 왔다라는 거죠. 두 번째, HI K-1은 K-1번째의 HI는 그 전에 제너레이션 된 W1K-1, W1K-2, W1K-3 걔네들의 어떤 웨이티드 썸이 되겠죠. 얘는 뒤로 쭉쭉쭉 넘어가 보면 이 W1K-1까지의 샘플의 어떠한 리니어 썸들이 되는데 이것은 새로 제너레이션 된 W1K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서로 인디펜던트한 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W1K가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생성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은 각각의 expected value로 나눌 수가 있고 하나가 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0이다 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0이 아닌 것들을 나와보면 제타제곱 2의 HI제곱 K-1 플러스 1 제타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테고 요 값을 뭐라고 놓았냐면 아까 시그마 i라고 나왔어요. HI 이거의 베리언스를 시그마 i 제곱이라고 놓는다라면 시그마 i 제곱 제타 제곱 1 플러스 제타 시그마 제곱은 바로 요 값인 시그마 i 제곱하고 같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HI K의 이 베리언스 값은 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고 해가지고 뭐 캔슬 시키고 하면 1 플러스 제타분의 1 마이너스 제타 곱하기 시그마 제곱값이 바로 HIK의 베리언스다 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 값이 뭐하고 같아야 될까요? 2분의 오메가 P 하고 같아야 되겠다. 그렇죠? 똑같은 방식으로 HQK 쿼드로처 텀에서의 민값과 베리언스도 우리는 똑같이 저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똑같은 데리베이션 과정을 취하면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엔빌롭은 알파 K는 HIK의 제곱 플러스 HQK의 제곱이고 세타 K는 탄젠트 인버스 HIK와 HQK가 이루는 앵글이라고 놓는다라면 우리 알파 K와 세타 K의 PDF가 진짜 레일레이가 되고 유니폼이 디스트리뷰티된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걸 해보기 위해서 HIK는 알파 K 코사인 세타 K, HQK는 알파 K 사인 세타 K라고 우리가 놓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HIK와 HQK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그거의 조인트 PDF는 서로 각각의 또 인디펜던트에서 두 개의 곡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서 문제는 이제 알파 K와 세타 K의 조인트 PDF를 구하기 위해서 자코비안을 계산해 보면 알파 K와 세타 K에 대한 HIK와 HQK의 자코비안은 이런 식으로 구해가지고 알파 K와 세타 K의 조인트 PDF는 HIK와 HQK의 조인트 PDF에다가 HIK 대신에 알파 K 코사인 세타 K HQK에다가 알파 K 사인 세타 K를 대입을 하고 여기다가 자코비안만큼 곱해주면은 알파 K 세타 K의 조인트 PDF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코비안 값은 그 전에 알파 K라고 구했고
이 조인트 PDF는 HIK와 HQK는 둘 다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고 둘 다 시그마 I 제곱의 베리언스를 가지고 있으며 제로 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써보면 우리는 이렇게 레일레이와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의 곱의 형태로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 K와 세타 K가 각각 레일레이 디스트리뷰션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랜덤 베리어블을 지금까지 한 로우 패스 필터를 쓰더라도 제너레이션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제타 값이 J나 2파 FM 타우가 제너레이션 되도록 제타 값을 정하는 거가 남아 있는데, 자, HIK와 HQK의 오토코렐레이션 펑션을 구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거의 디스크리트 버전. 그렇죠? 그래서 HI와 HI의 오토코렐 펑션, n의 값에 그 시간의 차이가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HIK와 HIK 플러스 n이라고 놓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두 개를 곱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취한 것이 바로 이 디스크리트 오토코렐레이션 펑션인데, 자, HIK가 있는데 HIK 플러스 n은 제타 곱하기 HIK 플러스 n-1 플러스 1 제타 W1K 플러스 n 처럼 제너레이션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일단 HIK하고 W1K 플러스 n하고 얘도 곱해질 건데 HIK는 어떤 것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W10, W11, W12 해갖고 W1K까지들의 어떤 웨이티드 썸으로 이루어진 거가 HIK란 말이죠. 그것보다 훨씬 더 진한 n이 1이라면 바로 앞에 거가 될 테고, 더 앞에 있는, 더 나중에 제너레이션 될 W1K 플러스 n과는 각각이 서로 다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서로 코릴레이션을 취하면 0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HIK와 W1K 플러스 n 값을 평균 값은 0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서 이 디스크리트한 오토코렐레이션 펑션을 써보면 HIK와 HIK 플러스 n-1 여기서 보면 HIK가 HIK 플러스 1 간의 오토코렐레이션 펑션은 여기 앞에를 빼보면 HIK와 K 플러스 n이 K 플러스 n-1으로 변한 하나가, 하지만 하나 변한 대신에 제타만큼 기억을 해라 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쭉쭉쭉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은 무엇이냐면 K와 K 플러스 n-1 이 시간차니까 오토코렐레이션 펑션이 여기가 n-1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점점 우리가 한 칸씩 더 내려가 보면 이제 이거를 똑같이 이것처럼 표시해가지고 또 해보면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제타 제곱 HII n-2 이런 식으로 나와서 쭉 가보면 제타 n HIK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 값은 무엇이 되겠어요? 이 값은 phi 제로가 될 거잖아요. phi 제로는 무엇이에요? 베리언스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타 n HI의 제로 값이 될 테고, 아까 이 베리언스 시그마 i 제곱 값은 요거하고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타의 n승 1 플러스 제타가 1마이너스 제타 곱하기 시그마 제곱 값이 되겠다라는 거죠. 오토코렐레이션 펑션이. 그리고 오토코렐레이션 펑션은 시간에 대해서 이분 펑션이기 때문에 n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게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절대치를 씌우는 거가 맞겠다라는 거죠. 즉 여기다가 k 플러스 n 대신에 마이너스 n을 넣어도 우리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을 보면 HIK는 W1K의 리니어 썸이고 HQK는 W2K의 리니어 썸이기 때문에 W1K와 또 W2K가 서로 인디펜던트하고 코릴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H1IK와 HQK는 당연히 서로 uncorrelated가 되어 있어서 HI와 HQ의 크로스 코릴레이션 값은 0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는 이 처음에 시작한 어썸션으로부터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썸머리를 해보면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를 제너레이션을 하는데 W1K와 W2K가 제너레이션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forgetting 팩터만큼 곱해주고 1 제타만큼 그 전에 된 샘플들을 딜레이해서 제타만큼 기억을 해서 지금 현재 제너레이션 된 거에다가 둘이 더해가지고 나오면 새로운 샘플들이 제너레이션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인페이즈와 쿼드러처가 같이 이제까지 무엇을 했냐면 여기 나온 HIK와 HQK가 제로민 시그마 I 제곱의 베리언스를 갖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시그마 I 제곱 값이 이거의 베리언스와 제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계산을 했단 말이죠. 1 플러스 제타, 1 제타분의 1 플러스 제타 곱하기 이 시그마 제곱, W2K가 시그마 제곱을 갖는 베리언스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의 오토 코릴레이션을 구했고, 이런 식으로 구했고, 그쵸? 그 다음에 이거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이 제로라는 것을 보였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한 거가. 자, 이거를 한번 볼게요. 금방 한 거가 뭐냐면 다시 한번 썸머리 한 거를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HI와 HI의 오토 코릴레이션 값, HQ와 HQ의 오토 코릴레이션 값이 이런 값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은 HI와 HI의 오토 코릴레이션과 이 HQ, HQ의 오토 코릴레이션이 2분의 오메가 P J나 2파이 FM 타우 대신에 NT라고 썼어요. 디스크릿 버전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NT라고 써도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면 제타 값을 어떻게 놓았으면 좋겠냐면 얘하고 얘하고 서로 같도록 또 이 제타N하고 이 제타N하고 서로 같도록 이렇게 제타 값을 놓으면 완벽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써봤어요. 2분의 오메가 P는 1 플러스 제타, 1 마이너스 제타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제타의 n승은 J나 2파이 FM NT. 요 두 개의 식을 만족하는 제타 값과 시그마 제곱 값을 찾아내라. 라고 해서 이 이퀘이션을 풀면 풀리겠냐라는 거죠. 또는 양쪽을 두 개를 각각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이걸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하고 이걸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 해가지고 서로 같게끔 만든 제타 값과 시그마 제곱 값을 찾아내라 라고 하면 풀리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 풀린다라는 거죠. 안 풀리는데 왜 안 풀리냐면 이게 non-linear equation이기 때문에 안 풀린다라는 거예요. 클로스드 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제타값 못 구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구했냐면 사람들이 딱 한 점에서만 서로 같게끔 제타값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 점을 어디에 했냐면 half 파워가 되는 점. 이것을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 해가지고 딱 반이 되는 3dB가 떨어지는 그 맥시멈에서 3dB만큼 떨어지는 그 포인트에서 그 값이 서로 같도록 되는 제타 값을 찾아내자라는 거죠. 그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갖고 쉽지 않은데 그 과정을 싹 생략하고 쉽지 않기 때문에 결론만 여기다 적어놨어요. 갖고 시그마 제곱을 이렇게 하고 제타 값을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FMT 아까 이게 타우였어요. 그렇죠? FMT만큼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해보면은 얘네들 적어도 3dB 포인트에 갖고 모두가 이게 베셀 펑션하고 똑같은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을 내지는 않지만 그와 비슷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 매틀랩이나 그런 데도 보면은 저렇게 레일레이 오토코릴레이션 J나 2파 FM 타우를 가지고 있는 레일레이 샘플을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펑션이 있어요. 펑션이 있는데 걔네들은 퍼스트 오더 로우 패스 필터를 쓰는 게 아니라 뭐 12차 로우 패스 필터? 딜레이를 12개 막 시켜가지고 걔네들을 각각 웨이트를 줘가지고 썸을 하는데 각각의 곱해지는 그 팩터들 그 제타처럼 제타 1, 제타 2 해갖고 제타 뭐 12차면 제타 12까지 있는 거죠. 그 값을 어떻게 하냐면 뉴메리컬리하게 막 제일 가까운 것을 찾는 거죠. 커브 피팅 하듯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찾은 값을 써요. 실제로는. 그렇죠?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제너레이션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이그샘플을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example부터 다음 시간에 할게요.